분식 코너의 대표 주자인 요 김밥.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메뉴죠. 김밥 하나로 갑부반열에 오른 한 엄마가 있습니다. 저는 김밥 만들어서 한 달에 4천만 원 벌었어요. 제가 언니보다 조금 많네요. 저는 수제갈청 팔아서 한 달에 1억 벌어요. 경단녀에서 달콤한 과일청으로 억대의 연매출을 올린 엄마까지. 그녀들의 창업 비법이 궁금합니다. 엄마니까 가능해요. 엄마라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모르셨어요? 엄마라는 이름으로 성공을 일궈낸 그녀들의 도전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서민갑부 제작진에게 날아든 한 통의 제보. 저는요, 우리 엄마가 너무 좋아요. 우리 엄마는 슈퍼 울트라 원더우먼이에요. 우리 엄마는 저랑 둘째, 셋째, 넷째를 낳으셨어요. 우리 엄마는 장에 있는 창가 지하에서 분식점을 하시고 계세요. 두 개의 단서만 가지고 찾아간 곳은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오래된 종합상가. 일단 아이 말을 듣고 지하로 내려가 보기로 하는데요. 이곳에만 200여 개의 점포가 있다니 모래밭에서 반을 찾는 격이네요. 애를 엄청 많이 키우고 돈도 많이 버시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유, 나도 애가 셋인데. 하나인데요. 예. 효정아, 너 알고 있어? 요번에 저기 넷째 난 집말인갑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가 여기 하루에 여기서 수십 번 그 집 안내해줘요. 정말 네. 찾아온 사람이 많았어요? 뭐 이런 이런 데서 많이 오시니까 이쪽으로 끝까지 가셔서 좌회전을 2번 하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어요. 드디어 내 아이의 엄마인 갑부를 만나러 가는 길. 가르쳐준 대로 좌회전 1번 그리고 2번. 저 김밥집인가 봅니다.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가게로 향하는 제작진.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게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내 아이 어머니세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럼 사장님 어디 계세요? 사장님 잠깐 나갔어요. 사장도 손님도 없는 이상한 가게. 게다가 가게 문을 닫으려는 듯 마감 청소까지 합니다. 이때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한 사람. 혹시 오늘의 주인공인가요? 사장님이요. 안녕하세요. 혹시 진짜 사장님이세요? 아, 네. 4명의 아, 네, 엄마? 맞아요. 다복한 가정을 이루며 억대 연매출을 올리는 강경이 갑부입니다. 저는 송파구에서 좀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내 아이의 엄마이면서 42세 강경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4명이라는 게 좀 놀랐는데. 아, 42세면 충분히 4명, 5명 낳고도 남을 나이죠. 마감 잘하고 퇴근하세요. 네. 사장님도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아니 이건 무슨 상황이죠? 근데 뭐 오시자마자 바로 가세요? 아, 지금은 끝났으니까 내일 새벽 5시 여기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새벽 5시에 오라고요? 다음 날 설마 하는 마음에 찾아간 제작진. 지하 상가 내 점포 가운데 갑부의 가게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시 오라고 웬만해서 안 오는데 직원들도. 새벽 5시. 갑부의 분식점 주방이 기지개를 켜는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하는 건 달걀 부치는 일. 프라이팬 한 판에 달걀 한 국자만 떠놓을 만큼 얇게 부치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식감을 좀 부드럽게 하려고 얇게 많이 들어가고. 베스트 한 3위 안에 들거든요. 1시간 동안 부친 달걀만 5판. 아침 6시부터
2시까지 구워주세요. 그럼 김밥이 몇 줄이 나오는 거예요? 350줄 정도 나왔어요. 350줄. 김밥 한 줄에 달걀이 무려 3개나 들어간다니 50줄을 만들 양이랍니다. 이제 갑부가 만드는 김밥 맛 좀 볼까요? 1등은 달걀 김밥. 그런데 밥보다 속재료가 훨씬 많은 것 같네요. 흥한말로 김밥 옆구리 터지겠어요. 터졌어요. 그래서 터지면 이제 또 싸야 돼요. 또 써야지. 담백한 참치에 갑부표 수제 고추장아찌를 얹은 참치 땡초 김밥도 이리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갑부의 10가지 김밥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건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한 입에 넣기 힘들 정도로 속재료가 튼실하게 들어간 것이 포인트. 지난 7년 동안 좋은 식재료로 건강한 맛을 만들어 온 갑부의 고집이 담겨 있습니다. 금자이모는 얇은 거 붙이고 하나선이모는 저거에 33개 담고. 직원들에게 당부를 남기고 급히 가게를 나서는 경희 씨. 이른 시간 어디를 가는 걸까요? 계속 배달 나간 지가 한 4년 차거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돌이켜보니 진짜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 만든 김밥을 가지고 30분 거리에 있는 회사까지 직접 배달을 가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근처에도 분식점이 많을 텐데 굳이 먼 곳에 있는 갑부의 가게를 찾는 이유는 뭘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근처에는 사실 일찍 이렇게 해주시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다 이쪽 업체를 찾았는데 구성품이 너무 좋아요. 김밥하고 사라다빵하고 이제 과일이니까 이제 김밥보다도 이제 사라다빵이 엄청 맛있더라고요. 샐러드빵이 더 맛있다고요? 평범한 김밥집인 줄만 알았는데 이가 왜 거기서 나와? 속이 튼실한 김밥 친구 아니랄까봐 역시나 속이 빵빵한 샐러드빵. 한 끼 든든한 도시락으로 탈바꿈했습니다. 1,500원만 더 하시면 김밥 반 줄에 샌드위치 반 줄 이렇게 반반 세트. 약간 짬짜면처럼. 여기에 후식으로 제철 과일까지 푸짐히 담아주는데요. 멀리서도 그녀를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배달 가서 이제 그 손님들 이제 결제하면서 여쭤보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 하시면서 쓰세요? 했더니 회의할 때 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김밥 4,500원짜리 시키셨는데 여기서 1,500원만 더 하면 이거 도시락 이렇게 좀 샌드위치 드시고 김밥도 드시는 거 드실 수 있다고. 그래서 단가도 6,000원, 6,500원까지 오르니까 또 아무래도 매출도 더 일어나고 그리고 일도 더 쉬워지고. 도시락 배달을 시작하면 매출의 날개를 단 갑부의 분식점. 거기에 특별함이 더해집니다. 햄 3장, 치즈 2장 들어갔어요. 샌드위치의 법칙은 또 듬뿍듬뿍. 여기 뭐 다 듬뿍듬뿍? 네, 그게 그 법칙을 어기면 안 돼요.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는 샐러드도 고봉밥처럼 듬뿍듬뿍.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네요. 쌈밥도 들어가고 김밥도 들어가고 샌드위치도 들어가고 예? 닭강정도 들어가고 주스도 들어가고 과일도 들어가고 네. 비빔밥도 들어가요.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넘치게 담아내는 갑부표 도시락. 신세계가 따로 없네요. 김밥과 떡볶이, 샐러드로 구성된 기본 분식 도시락부터 야외 행사가 있을 때는 건강 도시락 주문이 많은 편입니다. 여기에 스페셜 메뉴가 들어간 몸보신 도시락까지 메뉴 구성에 한계란 없습니다. 아침 식사 정기 배달로 해주세요. 이런 의뢰를 받기 시작하면서 메뉴 뭐뭐 있는 거예요. 그때는 막 호박죽, 소고기죽, 막 삼계죽까지 넣어갖고 팥죽, 옹심이 다 해갖고 한 달치를 다 짜서 드렸어요. 이 개발한 메뉴를 갖다가 다른 손님이 시킬 때 또 접목시켜서 또 추천드리고 그러면서 매출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심 도시락 배달에 나선 경희 씨.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신 웬만한 배달은 직접 한다는데요. 고객에게 얼굴 도장을 찍는 게 곧 홍보라 믿기 때문. 차로 40분 거리의 배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중계까지 가요. 도시락을 해보니까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자신감이 생긴 게 어디든 제 손님이 숨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제가 딱 마음을 먹었던 게 가게 안에서 손님 기다리면은 뭐 와주세요 와주세요도 들리지도 않고 안 오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찾아가면 서울 시내 어디든 그다음에 뭐 저희 서울 경기권 이런 데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송파구에 있는 그녀의 분식점은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상권의 경계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배달한 곳은 노원구에 위치한 한 학원. 사실 선물하는 작은 이벤트. 우리 인치를 기려요. 네? 인치 출산 축하드려요. 선물 하나 작게 준비했습니다. 선물 하나? 네, 넷째 애기 선물. 모이기 힘든 요즘 각자 먹기에 도시락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왜 이렇게 뛰어오세요? 너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도시락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선물 세트를 받은 듯 반응도 화기애애한데요. 인증샷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뻐서 그리고 항상 이렇게 사진 찍고 이제 우리 번장님이 좀 이렇게 해줬다. 요즘은 또 다른 애들 자랑도 좀 할게요. 남다른 비주얼로 여심을 사로잡은 갑부의 도시락. SNS에 올라온 다양한 후기가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들었지? 했는데 김밥도 들고 빵도 있고 그 다음에 과자도 있고 그 다음에 과일도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 7, 8가지 들은 것 같아요.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먹는 꿀맛 같은 점심. 마치 보상받는 기분까지 든다네요. 예쁘면서 간편하고 그런 거 맛있는 거 하루 종일 소불하느라 지쳐있는데 대접받는 느낌이 막 들고 이만한 찬사가 또 있을까요? 새벽 5시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갑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나요? 애들 오후 일정이랑 이제 그다음에 저녁에는 제가 육아할 부분이 있어서 웬만하면 점심 장사 마치고는 거의 퇴근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엄마를 반기는 두 보물. 곁을 좀처럼 떠나질 않습니다. 그녀의 보물은 또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첫째, 그다음에 첫째 딸 백지후. 몇 살이에요? 이제 12살이야. 그다음에 여기는 우리 둘째 9살, 우리 셋째 5살. 누구세요? 여기 안경 모자 쓰신 분? 제 남편. 조용히 들어가는 곳은 네 아이 중 막내가 지내는 작은 방인데요. 태어난 지 2개월 된 막내딸입니다. 저희 둘째 백은율이요. 제 가게 하다 보니까 또 오래 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잠깐만. 애기 아직 어린데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조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재원 생일 축하합니다. 예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누나도 이때 또 다른 제보를 하는 첫째 지후. 우리 엄마 있잖아요. 미국에서 요리대학 다니던 사람이에요. 세계 3대 요리 학교 중 한 곳을 나온 경희 씨. 양식과 제과 과정을 배운 그녀는 파티시에를 거쳐 국내 유명 호텔에서 8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미국까지 유학을 갔는데 김밥이라는 음식은 우리나라 음식인 것 같고 그 음식을 하려고 거기까지 갔니?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7년 전 호텔을 그만두고 김밥집을 창업한 갑부. 좋은 식재료를 사용한 프리미엄 김밥을 만든 데에는 호텔에서의 경험이 한몫했습니다. 상사분이 김밥을 이렇게 간식으로 갖다 주신 거예요. 그 김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에 재료도 튼실하고 맛있는 김밥이 왜 이런 은박지에 쌓여있지? 내 스타일로 맛있게 건강하게 하면 조금 소위 잘 될 것 같다. 대박 날 것 같다 해서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일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김밥 한 줄에 2,900원이면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싼 김밥 드시고 싶으면 지하 식당으로 가보세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고만 그녀. 그런 감정 표현이 사실 장사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되니까 당신 말고도 손님이 있어. 그럼 안 먹을 거면 그냥 가. 이게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 후 주변엔 경쟁업체들이 생겨나고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요. 한 달 벌어들인 수익이 15,000원일 때도 있었습니다. 혼이 담긴 내 음식이 김밥이랑 이제 분식 그 떡볶이 같은 게 정말 손님들한테 이렇게 외면받는 음식인가? 마지막으로 진짜 한 번만 더 시도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기회는 3-4번인데 그래서 저는 해야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또 망하더라도. 결국 2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비싼 월세를 피해 지하상가로 오게 된 그녀. 하지만 지하에 있어 손님들에게 외면받기 일쑤였는데요. 어느 날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김밥 5줄 포장하려고 하는데 오픈이 몇 시죠? 새벽이라고? 몇 시에 찾으러 오실 건데요? 새벽 5시까지 해드리면 될까요? 새벽 3시부터 나와 김밥 5줄을 말기 시작한 그녀. 이전과 달리 손님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 15,000원은 장사하는 데 있어 전환점이 됐습니다. 잠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만큼 그때 되게 절실했던 것 같아요. 꼭 4명 중에 1명은 또 제 음식을 좋아해 주시는 분이 생기길 항상 바라는 마음으로 제 요리를 하는데 그 손님이 만족해 주시면 그 다음 손님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게 제 만족도가 제일 높았어요. 퇴근 후 시작된 엄마의 일상. 딸이 좋아하는 달고나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손님처럼 딸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네, 숙제했어? 그만 좀 물어. 나 했다고. 알았어. 제일 많은 게 숙제. 학원 갈 거냐? 학원 숙제 했냐? 숙제하고 놀아라. 숙제 안 하면 맞는다. 제발 좀 그만해. 야! 가게 일로 바쁘다 보니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공부뿐이라 미안한 경희 씨.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데요.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행복하기만 합니다. 너 나눠 먹어. 빨리 나눠 먹어. 네 아이의 엄마다 보니 집에서조차 한시도 쉬지 못하는 경희 씨. 이번엔 두 아들을 목욕시킬 차례입니다. 시키고 이제 또 숙제도 시키고 또 재우려면 다 3시간 걸려. 엄마를 보면 종알종알 쉴 새 없이 말하는 둘째 지환이 얘기도 들어줘야 하고요. 아직 손이 많이 가는 셋째 지율이도 챙겨야 합니다. 일하는 워킹맘을 넘어 아이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슈퍼맘 경희씨네요. 나중에 엄마를 기억했을 때 그래도 자기가 맡은 임무를 최선을 다했던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도 제일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고 쟤네가 살아가는데도 제일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잘 씻고 늘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은 그녀. 아이들이 그 마음을 알아줄까요? 새벽 5시가 채 되지 않은 이때 나갈 준비를 마친 갑부가 보입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단꿈에 빠져 있는 아이들. 엄마 갔다 올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새벽마다 가게로 나선 지 4년째.
아침 도시락 예약이 있는 날이면 늘 그렇듯 지하 상가에서 제일 먼저 하루를 여는 경희 씨인데요. 부적처럼 15년 전부터 입어온 셰프복을 꺼내 입습니다. 애엄마이기도 하지만 요리사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 좀 유니폼 입으면 아무래도 저를 찾게 되네요.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마음을 잡아주는 옷이기도 하죠. 콩나물은 어인 행차죠? 한식 도시락에 콩나물국을 곁들이려는 걸까요? 그런데 콩나물 삶은 물을 따로 모으더니 쌀이 든 밥솥에 붓습니다. 밥물은 콩나물 끓여서 넣고 있어요. 저희가 맛소금 이런 걸 안 쓰기 때문에 이제 조금 맛을 아무래도 내려면 자연 재료, 천연 재료에서 좀 더 추가하고 이래야지만 그래도 진짜 맛이 좀 더 나아지거든요. 질 좋은 쌀은 기본, 콩나물과 다시마 삶은 물로 지은 밥은 조미료 없이도 달큰한 감칠맛을 낸답니다. 이 초록빛 나물은 또 뭐죠? 과일과 매실 진액으로 맛을 낸 간장으로 버무립니다. 이 단무지 같은 거 좀 싫어하시는 손님들 있거든요. 가끔 단무지 빼달라고. 그래서 그 단무지 대신할 식자재 찾다가 제가 이거 궁채나물이라고 먹어봤더니 되게 단무지랑 같은 식감에 꼬들꼬들하고 맛있더라고요. 오독오독 씹는 맛이 매력적인 궁채나물을 간장에 재운 뒤 열흘간 숙성시켜주면 장아찌가 완성되는데요. 이걸 단무지 대신 속재료로 넣고 김밥을 마는 겁니다. 손님들의 다양한 입맛을 맞추기 위해 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경희 씨. 저도 한번 맛보고 싶네요. 다 입이 같을 수가 없는데 입맛이 같을 수가 없으니까 손님이 니즈를 얘기해 주셔서 네, 이 메뉴 되세요? 이 메뉴 되세요? 손님 대신 해달라는 대로 추가를 하다 보니까 쉽지 않죠. 근데 그거를 해야지만 20개도 또 오기 때문에 저희는 다 해드리는 편이에요. 이번에 선보이는 색다른 메뉴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쌈밥인데요. 오늘은 한식 도시락인가요? 두부랑 우렁 쌈장 만든 거에다가 이렇게 케일에다가 한 입씩 드실 수 있게 쌈밥하고 있어요. 김밥만 먹으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질리잖아요. 메뉴는 여러 가지인데. 쌉쌀한 케일 쌈밥과 고객의 요구에 맞춘 궁채 김밥으로 색다름을 선사하고 달걀 프라이가 올려진 샌드위치에 닭강정과 떡볶이까지 한식과 양식, 분식까지 총망라된 도시락이 눈 호강은 물론 입까지 즐겁게 합니다. 오늘도 경희 씨가 직접 배달에 나섰습니다. 박스만 봐도 설레는 건 저뿐인가요? 자, 점심 왔습니다. 마치 종합 선물 상자 같은 도시락. 두근두근 언박싱의 순간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와. 오늘 처음 맛보는 단무지가 빠진 궁채 김밥.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단무지가 이제 다른 재료들의 식재료들의 맛을 좀 덮어버린다고 해야 되나?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궁채라는 거를 저는 기존에 몰랐는데 식감이 좀 우엉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식감도 되게 좋고 건강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과와 비트를 직접 착즙한 주스도 인기몰이 중인데요. 꽤 만족한 모습이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경희 씨가 뭔가를 꺼냅니다. 문어 좋네 오늘. 아니 분식점에서 웬 문어죠? 말린 대추에 황기와 고수까지 넣고 끓입니다. 몽고시 가지고 애기 낳을 때마다 여자들은 이제 좀 애기 또 먹이다 보면은 피가 이제 철분 같은 게 많이 모자란데 이 피문어가
배추랑 이제 피해줬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이 출산 후 친정어머니가 만들어준 보양식이라는데요. 3일 동안 푹 고우면 문어의 형체는 사라지고 걸쭉한 시럽처럼 변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약을 왜 고추장에 넣는 걸까요? 맛있어라 맛있어라 우리 사장님과 아이 너희를 행복하게 잘 키우라고 대박하세요. 아, 네 감사해요. 아, 이번 소스 더 맛있겠네. 아주 그냥. 소스가 더 맛있어진다고요? 배추랑 건문어도 이렇게 감칠맛이 나고 단맛이 나요. 네. 그래서 이거를 떡볶이 소스에 쓰면 어떨까 해서 떡볶이 소스에 넣는데 또 깊은 맛도 나고 원래 들어간지 모르시면 감칠맛도 나고. 도시락 배달 외에도 배달 대행을 통한 분식 판매에 주력하는 갑부. 그런데 시그니처 메뉴라는 떡볶이에 국물이 없습니다. 일반 떡볶이랑 좀 다른 느낌인데요? 아, 네. 저희는 물 수분이 아예 없는 떡볶이. 맛있는 음식을 그 가게에서 계시는 상태로 먹으려면 어떻게 할까 연구하다가 저희가 이제 개발된 거거든요. 그래갖고 배달에 많이 특화되어 있는 떡볶이인 것 같아요. 많이들 좋아하세요. 멀리서도 사러 오시고. 붙지 않아 송파에서 멀리 광화문까지 배달을 간다는데요. 손님이 잘 찾아오지 않는 지하 분식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나왔어요. 손님을 기다리기보다 찾아가기로 마음먹은 그날부터 그녀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하루에 한 두세 번 오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항상 주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배달 주문. 어쩐 일인지 매장으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떡볶이 하자고요. 김밥 두 개. 김밥과 지짐 떡볶이를 맛보기 위해 찾아온 손님. 매장에서 만난 첫 손님이라 감회가 새로운데요. 특제 소스 덕분에 맵지 않고 닭갈비처럼 달달한 맛을 내는 떡볶이는 이 근방에서 꽤나 유명하답니다. 저희는 항상 배달 시켜서 많이 먹었는데 직접 매장에서 오니까 따뜻한 걸 더 빨리 먹을 수 있어서 더 맛있는 거예요. 배달을 시켜 먹다 그 맛에 반해 매장까지 찾게 됐답니다. 보통 이렇게 국물이 있다든가 이런 데 떡볶이를 많이 먹는데 여기 보니까 지짐 떡볶이라는 건 이름 그대로 국물이 없이 지져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좀 특이한 메뉴죠. 사실 보통 떡볶이하고 다르잖아요. 찾아가는 메뉴에 주력했던 갑부. 그 노력이 인정받으며 이제는 손님을 찾아오게 하는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13분 오셨네. 13분. 13팀이라고 해야 되나? 오늘 얼마예요? 16만 7,800원이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171만 1,300원이요. 도시락 배달과 홀 매출을 합산한 금액인데요. 일주일에 6일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 매출은 약 3억 6천만 원. 남들과 다른 판매 전략이 오늘의 성공을 잇게 했습니다. 물이 정체돼 있듯이 고인물은 썩잖아요. 자꾸 제가 이 스스로에 만족하면 저는 썩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라도 하지 않고 뭐라도 움직이지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냥 계속 흘러가고 싶어요. 두 번째 제보는 또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칠곡군에도 서민갑부가 있어요. 바로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는 택배를 엄청 많이 보내요. 우리 엄마가 궁금하시면 칠곡에 오셔서 택배 많이 보내는 곳을 찾아오세요. 제보 영상 속 단서를 찾아 제작진이 향한 곳은 경상북도 칠곡군. 오가는 사람 없이 휑한 이곳에 정말 갑부가 있을까요?
먼저 단서 중에 하나인 택배 차량을 발견.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습니다. 칠곡에 택배를 엄청 많이 보내는 데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잘 알죠. 택배 기사들 다 알고 있는데. 우선 택배 기사를 믿고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주택가로 안내합니다. 저 집입니다. 내친 김에 가게 안까지 데리고 들어가는데요. 택배 가야 한다고 소문 나가지고 여기까지 처리하러 왔어요. 일본의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택배를 많이 보내는 갑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제가 택배를 많이 보내긴 하는데 갑부는 아닌데요. 단골 멘트 나온 걸 보니 갑부가 맞는 것 같네요. 이때 제작진 눈에 띈 택배 송장.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은 한 280건에서 290건 정도. 하루 평균 300건의 택배를 보낸다는 이거. 쌓아놓기가 무섭게 택배차에 실리고 또 실리는데요. 기사님도 인정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아이고, 옷에 다 묻었어요. 이게 이제 일하는 티 내는 게 이제. 도대체 어떤 물건이길래 이렇게 많은 양을 보내는 거죠? 오늘은 이미 택배를 다 싸버려서 보여드릴 게 없는데 내일 다시 한번 와보시겠어요? 아쉽지만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가게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제작진보다 한 발 먼저 가게를 찾은 모녀가 있네요. 좋아하는 과일 있잖아. 딸기 좋아해? 딸기 이거 우유에 다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어떤 거? 딸기 좋아하지? 진열장이든 알록달록한 것의 정체는 뭐죠? 과일로 만든 수제청 만드는 집이에요. 이야, 마치 카페처럼 보이는 이곳은 상큼한 과일을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수제 과일청 가게입니다. 입안에서 과육이 톡톡 씹히는 상큼한 키위청은 물론 요즘 한창 제철인 과일이죠. 판매 영순위인 딸기청, 새콤한 파인애플청까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제가 새콤달콤한 과일로 맛있는 수제청 만들고 있어요. 두 아이의 엄마이자 택배 여왕으로 불리는 강윤은 갑부입니다. 탄산수에 넣으면 톡 쏘는 맛의 과일 에이드가 되고 고소한 우유와 만나면 달콤함이 코끝까지 맴도는 과일 라떼로 변신합니다. 입맛대로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 갑부의 수제청. 이곳에선 그 맛을 모르면 간첩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습니다. 원래 여기 카페 엄마들 사이에서도 좀 유명했어요. 맛있다고. 여기 사장님이 또 같은 엄마고 하니까 재료도 좋은 거 쓴다 해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너무 작아가지고 거의 뭐 한 3, 4일 되면 거의 다 먹어요. 두 아이를 위해 엄마가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 하나로 인터넷에서 입소문을 타며 전국적으로 뻗어나간 수제청. 그 결과 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2019년 최고 매출을 달성하며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고객 투표까지 반영된 값진 결과였죠. 그렇게 수제 과일청으로 이뤄낸 매출은 한 해 약 13억 원. 그 비결을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작업. 달콤한 과일 향이 먼저 반기는데요. 딸기 다듬는 작업이 한창인 갑부. 하루 평균 60kg의 딸기를 손질한다네요. 지금 딸기 시즌이라서 딸기청이랑 딸기 시럽 이런 것도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딸기청을 만드나 싶었는데 이 빨간 시럽은 대체 뭐죠? 끝났어요, 이게. 설탕은 언제 넣어요? 설탕 이미 들어갔어요. 설탕이 이미 들어갔다고요? 되감기를 해보니 이 빨간 시럽 안에 설탕 넣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지금 딸기
딸기가 과일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설탕 결정이 이렇게 딸기에 부딪히면 딸기가 다 일그러질 수 있어요. 빨간 시럽의 정체는 딸기. 생딸기를 갈아서 설탕과 섞어준 건데요. 딸기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해낸 갑부의 특별한 비법입니다. 덕분에 아무리 딸기를 꾹꾹 눌러 담아도 모양이 으깨지거나 뭉개지지 않는다니 그거 참 놀랍습니다. 듬뿍듬뿍 넘치는 사랑은 덤이라네요. 그런데 비싼 딸기를 갈아 넣은 원액을 서슴없이 버리는 갑부. 아니, 이 아까운 걸 왜 버리는 건가요? 손님들은 아무래도 청원액이 많은 것보다는 과일이 많은 걸 선호하시니까 손님들 니즈에 맞춰서 과일 많이 담아 드리는 게 더 판매에는 유리한 것 같아요.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 고객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거리낌 없이 원액을 버리는 것처럼 유는 씨가 신경 쓰는 게 또 있습니다. 지금 빨래라도 하는 건가요? 레몬 세척하고 있어요. 네? 레몬을 세척한다고요? 코팅된 왁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금으로 문지르는 겁니다. 이거 저희 애들도 먹고 저희 직원들도 사가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할 수 없죠. 내 자녀가 먹는다는 마음으로 레몬을 자르는 일부터 씨를 제거하는 일까지 과육이 망가지지 않게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합니다. 그런 정성이 전해졌는지 많은 이들이 그녀의 수제청 하면 거의 믿고 사 먹는답니다. 그런데 양이 너무 적은 것 같네요. 이거는 두 가지 과일청이 믹스된 믹스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배합하려고 반반씩 담고 있어요. 상큼한 레몬청에 달콤 쌉싸래한 자몽청이 함께 했는데요. 믹스청을 만드는데도 그녀만의 법칙이 있습니다. 맛도 고려해야겠죠. 단 거 스끼리 섞으면 단맛밖에 안 나서 맛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레몬에 여러 가지 배합한 믹스 과일청이 가장 많거든요. 무한한 상상력이 더해진 결과 20가지가 넘는 수제청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됐습니다. 궁합을 찾는 데 걸린 시간만 2년. 그 노력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제철 과일 딸기가 들어간 믹스청이 단연 인기 만점이랍니다. 무르지 않은데 빨갛고 단단한 과일 위주로 저희는 이제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런 걸 가져와서 이제 담갔을 때 색감이 잘 나오기 때문에 손님들이 받으셨을 때도 그리고 저희가 제품을 완성했을 때도 만족도가 훨씬 높고. 수제청을 만들어 병에 담는 작업은 꼭 갑부의 손을 거친다네요. 부장님 여기 돈 들어가는 건데 부장님 이거 콜라 하나 남은 거예요. 네. 부장님이 뭐예요? 사장님 다음 오장님이. 사장님 남편분이신데 저희가 호칭을 어떻게 해줄지 몰라가지고 차 다음에 오자가 생각나가지고 그냥 오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내를 돕기 위해 지난해 가을 남편은 10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집사람이 일이 힘들다 보니까 몸도 아프고 이제 많이 힘들어해서 제가 안 도와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 끝에 이렇게 같이 일하게 됐어요. 남편이 주로 하는 일은 택배 작업. 하루 평균 300상자 정도를 출고하기 때문에 이곳 택배실은 가장 바쁜 일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매일 보내는 택배량이 많다 보니 택배 기사의 아내까지 나서서 일손을 거들어야 할 정도랍니다. 부업으로 집에서 하다가 3번째 옮긴 거거든요. 큰 데로.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이날 출고된 택배량은 약 300상자. 이걸 하루에 다 보낸다니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서민 갑부 중에서도 택배 물량으로는 손꼽힐 정도입니다. 정리하고 빨리 가자. 아유, 오늘도 끝났네요.
모두 퇴근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가게 밖으로 나서는 부부. 그런데 집까지 걸어가려면 피곤하지 않을까요? 집이 가게 바로 뒤에 있어가지고 걸어서 운동 겸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걸어가면서 운동이래? 몇 발 된다고? 그냥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엄마 왔다. 뭐 했어? 누나는? 우리 뭐해? 떡볶이. 고기 만지지 마, 뜨거. 맛있겠네. 바쁜 엄마를 대신해 종종 먹을거리를 만드는 딸인데요. 오늘의 메뉴는 떡볶이입니다. 저희 첫째 딸 규린입니다. 예쁘죠? 네, 저희 둘째 연우. 안녕하세요. 연우 몇 살? 안녕하세요. 몇 살? 5살입니다. 넉넉치 않은 형편 때문에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부부. 이 아파트는 수제청 가게를 연지 3년 만에 장만한 갑부의 첫 번째 집입니다. 언제 저런 집에 살아보지 했었는데 막상 집을 샀을 때는 드디어 우리도 이런 집에 살아보는구나 하고 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이런 보상도 받는구나 싶어서. 늦은 밤이 돼서야 함께 모인 가족.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조금 탔네? 아닌가? 아파요. 아파요? 괜찮아.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챙겨주지 못한 것 같은데 남매는 그 사이 마음의 키가 부쩍 자랐습니다. 규린이 엄마 이렇게 집에 일찍 못 들어오고 이런 거 섭섭하진 않아요? 섭섭하긴 한데 주변에서 많이 알아주고 맛있다고 인정해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괜찮아요. 이게 일이 너무 바쁘니까 가족한테 제일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편한 사람이 가족이니까. 미안하죠. 영원한 내 편인 가족. 윤은 씨가 만드는 수제청도 가족으로부터 시작됐는데요. 어릴 적 기관지가 약했던 딸을 위해 배도라지청을 만들어 먹였던 그녀. 그 레시피를 인터넷 카페에 공유했고 많은 엄마들로부터 관심을 받았죠. 이거 반응이 좋네. 진짜 뭐 팔아볼까? 그 후 플리마켓에 나가 본인이 만든 과일청을 선보인 갑부. 집에서 주부가 직접 만든 수제 과일청입니다. 이거 규린 연우맘 수제청이네. 저도 하나 주세요. 전 2개 주세요. 1시간 만에 무려 50병을 팔며 완판을 이뤄냅니다. 여러 사람이 제가 만든 거에 관심을 가져주고 사가려고 이제 하는 걸 보니까 뿌듯하기도 하고 이걸 사업으로 해도 괜찮겠다. 하지만 창업을 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어서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한데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적금을 깨서 건네준 1,000만 원으로 시작한 수제 과일청 가게. 만약 그때 시어머니가 손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겠죠. 저는 어쨌든 며느리인데 아들이 하는 사업도 아니고 며느리가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주신 거니까 많이 고마웠어요. 악착같이 빨리 벌어서 빨리 갚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식적으로 시작하고 한 2-3달 만에 그 돈은 이제 갚아드렸거든요. 다음 날 과일을 사기 위해 농산물 시장을 들른 윤은 씨. 사시사철 신선하고 다양한 과일들이 진열돼 있는 이곳. 갑부가 매일 오가는 집과 가게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곳입니다. 진짜요? 14년 정말로 참 오래됐다. 7년 다 돼가네. 정말로 그래됐다. 예예. 한 달에 보통 아닌 게 아니라 한 3천 가까이 가갑니다. 웬만한 과일 가게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갑니다. 오렌지도 색깔이 옛날에 주황주황했는데 요즘 살짝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수제청 가게를 시작하고 7년 동안 한결같이 이곳에서만 과일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레몬 잘라서 가져간 거 착즙해가지고 이모도 막 그래, 먹어보고 맞아. 이모한테 드셔보시라고. 맞아. 이모 그러니 이런 맛 엄마가 나니까 이거는 이래서 못 씁니다. 이제. 투레도 해보고 해가지고 이제 결과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수제청에 어울리는 과일을 함께 찾아준 사장님. 고마운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매출 13억 원을 올리는 갑부에게 선택받기까지 깐깐한 과정을 거치는 건 필수입니다. 파인애플 지금 보면 이쪽에는 아직 많이 덜 익은 상태인데 청을 담그기 좋은 상태거든요. 덜 익은 파인애플이 청 담그기에 더 좋다고요? 푸르스름한 빛이 도는 파인애플이 제격이랍니다. 저희는 이제 청으로 담아야 되는데 너무 익은 과일은 물러지기도 하고 설탕이랑 어차피 합쳐지는 과일인데 너무 달기만 해서 맛이 별로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덜 숙성된 걸로 가져가서 청을 담그고 있거든요. 오늘 구입한 과일의 양도 엄청난데요. 이마저도 하루에서 이틀 동안 사용되는 양이랍니다. 갈게요. 수고했네. 이제 코로나라서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갈게요. 수고하세요. 네. 좋은 재료가 곧 좋은 청을 만든다는 신념 아래 누구보다 바쁘게 일에 매진하는 갑부. 택배실로 들어선 아이들은 누구죠? 수제청을 사러 온 손님인가요? 누구예요? 제 아들이요. 아, 아드님이에요? 네. 어린이집 갔다가 오면 일로 와요. 직원의 아이들은 대부분 갑부의 가게로 하원합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요. 시간도 길고 주말에도 일을 해야 돼가지고요. 근데 아기가 있으니까 주말에는 일을 못 하거든요. 거의 일하시는 분들이 주부다 보니까 주부 입장에서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할 일도 많이 많으시고.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 대부분 과거의 갑부처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입니다. 애기들 키우는 엄마들이다 보니까 서로 공감대 형성이 잘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키위 좀 부어주세요. 파인애플과 오렌지가 섞인 믹스청에 또다시 키위를 붓는 직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적포도와 생딸기를 섞기 시작합니다. 무려 6가지 과일이 섞인 이 수제청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저희 시그니처 메뉴 후르츠거든요. 네, 다른 과일청보다 설탕이 적게 들어가서 요거트에 많이 타드신다고 많이 찾으시는 메뉴세요. 과일과 설탕의 비율이 7대3인 프루츠청은 과일의 신선함이 살아있어 인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건 너무 꾹꾹 눌러 담는 거 아닌가요? 병에 넘칠 정도로 담아주는 갑부. 그 인심이 너무 후한 거 아니에요? 과일과 설탕의 비율이 7대3인 프루츠청은 과일의 신선함이 살아있어 인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건 너무 꾹꾹 눌러 담는 거 아닌가요? 제가 원래 이렇게 예전부터 많이 담아 드리지는 않았는데 과일이 많아서 좋다는 후기가 많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더 담고 하더니 지금 이 지경이 됐네요. 고마움을 병에 꾹꾹 눌러 담는 갑부. 그런데 6종류의 과일 모두 형체가 거의 온전하죠? 호르츠청 만들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이제 사진에 보이는 대로 과일이 뭉개지면 안 되거든요. 넣는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과일을 넣는 순서가 있다? 먼저 파인애플과 오렌지를 섞어 청을 만듭니다.
5시간 후 따로 키위청을 넣고 생과일인 적포도와 딸기, 블루베리를 넣는데요. 왜 과일을 따로 넣는 거죠? 단단한 과일이나 수분이 많이 생기는 과일들을 처음에 넣어줘서 원액을 빨리 만들고 그 다음에 무른 과일을 넣어줘야 이게 지금 예쁜 후르츠의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넣고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갑부의 비법과 달리 6가지 과일을 한 번에 섞어 푸르츠청을 만들어 봤는데요. 과연 갑부가 만든 푸르츠청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틀 보관 후 확인해 봤습니다. 청에 담긴 과일의 크기가 눈에 띄게 달랐습니다. 보이시나요? 딸기는 물론 적포도와 블루베리까지 확연히 차이 나네요. 푸르츠청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은 7시간인데요. 정성과 노력이 들어간 만큼 고객들 역시 갑부의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추진력 있게 진행해보시고 만약에 그 일이 또 실패를 하게 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렇게 도전을 하셔야 그 길이 성공의 지름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직업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간 그녀들은 엄마라는 이름으로 창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갈 그녀들의 희망찬 꿈을 서민갑부가 응원합니다. 바닷속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이게 좋아요. 물멍이라는 게. 물멍 속 숨은 성공 아이템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틈새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관리비로만 2,000에서 3,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힐링 속에 숨겨진 돈을 찾아라. 저거 금손이네요. 진철 씨가 발견한 틈새 시장이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